귓가에 넘치는 바다 눈을 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서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 이현경 기자고요.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네, 혜수 PD님, 저희 처음으로 스튜디오로 옮겨봤어요. 네. 여기 오 스튜디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의 의미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죠. 여기는 신문사 회의실인 공간이었는데요. 지금도 물론 회의실로 쓰시고는 있지만 보시다시피 스튜디오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네, 저희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 큰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저희가 계단밖에 없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군요. 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 접근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 분이나 아니면은 몸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공간이 뭐다? 그래서 그 고민하던 와중에 신문사에서 회의실을 내어주셨습니다. 박수. 박수. 아니, 사실 회의실 굉장히 소중한 공간일 텐데, 네, 내어주셔서 덕분에 저희가 이제 몸이 혹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경우에 스튜디오를 계단을 오르시지 않고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셨던 분이 있으시죠? 누가 있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냥 누구든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스튜디오 사정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오 스튜디오를 처음 이용하셨던 분이 바로 임경미 소장님이세요.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경미 소장님이 저희 개국 특집 때 장애 인권과 관련한 방송을 위해 오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녹음을 할 수 있게 돼서 오늘 뜻깊고 더 뜻깊고 그래서 제가 그 오프닝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야겠다 싶어서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뷰포인트 시간으로 넘어가 봤을 때 제가 질문 하나부터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혜수 PD님, 네. 배 타보셨을까요? 배? 네, 배 타봤죠. 어디서 어떻게 타보셨어요? 저는 수학여행 갔을 때. 제주도 갔을 때 탔구나. 네, 그때랑 이제 부모님이랑 어디 여행 갔을 때 이때 네네. 타봤습니다. 근데 제 배멀미가 진짜 심하거든요. 혜수 PD는 차멀미도 심하세요. 맞아요. 네. 그 차멀미도 심한데 배멀미는 더 심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더 작은 섬으로 들어가는 마라도 가던 길이었을 거예요. 그 길에 또 하필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아하. 그 작은 배에서. 그래서 진짜 완전 하얗게 창백하게 질려서 친구들이 혜수야 너 괜찮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육지의 소중함을 느꼈던 온몸으로 느꼈던 시간이셨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금강에서 배를 타보셨을까요? 사실 제가 배를 타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구나. 네. 금강에서는 또 타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아. 타보셨나요? 제가 이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네, 저는 금강에서 배 타본 여자입니다. 언제 타봤냐? 2019년도에 옥천군의회에서 행정선 2대를 타고 대청호 따라서 옥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를 좀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향수 호실길도 있었고 장계 관광지도 있었고 부소다막도 있었고 그때 좀 취재 기자로 동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행정선에 제가 올랐습니다. 아, 지금 자랑하시려고. 네, 맞습니다. 자랑하려고 이 제가 얘기 당연히 꺼냈고요. 안 타봤을 것이다. 금강에서 배 타기 쉽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주제예요. 음. 제가 그때 행정선 탔을 때가 11월 달이었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한파에도 견딜 수 있는 옷을 입고 갔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 가까이 배 타다 보니까 아 진짜 오한이 진짜 뼛속까지 들려가지고 독감으로 2주 동안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행정선을 타고 봤던 절경들, 뭐 부소다막 이런 것을 부소다막을 직접 발로 걸어서 그 보는 절경과 배를 타고 보는 절경은 정말 달랐고요. 오. 가치가 있었다. 감사하다 옥천군이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곧장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청호 도선 운항입니다. 네. 혜수 PD님 또 질문 드릴게요. 대청호에 배 띄울 수 있나요, 없나요? 아, 저 이거 기사 열심히 그간 읽었기 때문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답. 아 이렇게 틀려요 제 맛인데. 아, 그런가요? 아,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유 모범 이제 그 독자시다 보니까 네 정답은 있다입니다. 환경부 고시를 일단 봐야 돼요. 대청호 배 띄우는 문제는 법령으로 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고시 8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우리 그냥 그 주민들은 8당 대청호 특대고시라고 줄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 고시에 보면은 유도선 사업과 관련한 규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유도선 사업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강에는 유람선 있죠. 네. 네, 8당호 대청호 상류 지역에 유람선 안 됩니다. 아까 그 고시에 따라서요. 왜냐면 그 고시에 준용된 그 규제 지역의 범위가 특별 대책 지역 그 고시의 이름에도 나와 있죠. 그 지역 안에서만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규제를 묶어놨는데 특별 대책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상류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강 유람선은 서울에서 하고 있죠. 네. 잠깐만. 혹시 네. 마이크가 너무 눈을 가려서. 네. 네. 기자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 한강. 네, 네. 한강 유람선 있죠. 네. 네, 한강에는 유람선이 있는데 8당호 대청호 상류 지역에서 유람선을 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대고시는 특별 대책 지역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진 고시인데 특대 지역이 대부분이 상류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가평 가면 수상 스키 타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그럼요. 레저 즐기러 많이 가죠. 네, 역시 환경부 고시, 특대고시 따르면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 레저 사업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청호 상류 지역에 수상 레저 사업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목격이 된단 말이죠. 네. 그분들은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에 따라서 고시에 따라서 수상 레저 업이 금지된 것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 배 가지고 와서 레저 활동하는 건 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 배가 있어야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환경부 고시에서 자기 소유 배가 아닌 뭔가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로 이게 뭔가 단축되어 있어요. 고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 전기 동력선은 허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동네 막지리, 오대리, 남곡리 이런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선박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 건너편에 논밭이 있어서 뭔가 농경지를 밤매러 가야 된다고 하거나 내가 사는 집 자체가 물 건너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 선박 타고 물길 따라 다니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비근한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그럴 때마다 옥천군에서는 아주 이색적인 사진 기사가 거의 매번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기사가 나가느냐. 육지 속의 섬 막지리 배 타고 나와 투표장으로 가는 주민들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그 배가 바로 지금 설명드렸던 마을 공동 선박입니다. 2015년도 자료인데 옥천군의 마을 공동 선박은 16개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또 이제 이혜수 PD를 불러야겠죠. 고시라는 말을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쓸 건데 고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강력한 규제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혜수 PD님? 네, 고시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고 하고요. 법령과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훈령이나 행정처분과도 달라서 소속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구속하지 않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나 행정관청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의 성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부 장관은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 보존을 위한 특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특대고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아주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시가 진짜 수년 만에 개정이 됐어요. 이 개정안에 도선을 띄울 수 있는 또 다른 경우가 드디어 포함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일단 이 부분은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도선을 운영한다면 마을 선박이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추가가 됐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가 있다. 그것의 물길 버전, 버스배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스배. 이거는 지난 우리 부군수님께서 버스배라고 계속 말씀하고 다녀서 제가 요번에 차용을 해봤습니다. 오, 좋은 표현이네요. 네, 이해가 빠른 표현이죠. 네. 그동안 옥천군이나 충청북도나 대청호에 배 띄우려고 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일례로 충청북도는 10년 전부터 유람선 띄우려고 틈만 나면 고시 개정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안 됐죠. 왜냐? 유람선은 일단 기름 떼서 움직이는 이동수단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기름배가 사고 나면은 수질 오염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관광을 목적으로 유람선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몰리는 만큼 수질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런 근거로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허락을 안 했던 거예요.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환경부에는 있었습니다. 유람선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네. 근데 실상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문제는 물을 이용하려는 상류 지역의 이해관계와 깨끗한 물 마시고 싶은 하류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환경부는 그럼 누구 손을 들어준 걸까? 하류 지역 주민들 손을 들어준 거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하류 지역 주민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청호 대표적인 상류 지역은 옥천이죠. 옥천 인구 얼마인가요, 혜수 PD님? 5만 명입니다. 네, 5만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하류 지역은 대전이에요. 대전 인구 145만 명 넘었다고 하고요. 5만 대 145만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죠. 법은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정부나 국회 그리고 시민이 바꿀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정부와 국회는 145만 표가 더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 환경과 관련된 특히 물과 관련된 법령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환경부는 결국 도선을 허용했습니다. 왜냐? 옥천군이 엄청 적절하고 환경부가 이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그 명분이 무엇이냐?
댐 건설로 하루아침에 도로가 물에 잠겼으니 그 도로 대신에 잠긴 도로 대신에 물길을 열어달라. 아까 교통 부분 얘기했었죠. 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관광의 관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랑 다르죠. 유람선의 유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 자료로 하나를 지금 띄울 거예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보이는 라디오 언제 올라갑니까, 혜수 PD님? 네.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네요. 네. 제 맨날 보이는 라디오 아무것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네. 혼나는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팩트 체킹이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 굉장히 보이는 라디오를 빨리 올리라는 청취자분이 계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밤새지는 마시고요. 네. 네, 여튼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준비된 자료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도 가져왔고요. 댐 건설로 물에 잠긴 도로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 점선으로 표기된 도로가 지방도 589호선의 일부라고 합니다. 동이면 석탄리에서 안내면 장계리로 이어지는 지방도 589번은 약 9km 정도 구간이 수몰이 됐다고 하고요. 저기에 도로가 있었으니까 원래는 우리 물에 잠기기 전에는 동이면에서 안내면으로 곧장 오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물에 잠기면서 그 길이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이면 서탕리에서 안내면 장계리로 가려면 옥천읍 거쳐서 우회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죠. 차 타고 가려면. 네. 그러면 이제 9km 구간이었는데 이게 우회하면 15km나 된다고 하고요. 장계리 지나서 인포리 지나서 안남면까지 우회하면은 22km나 우회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도로 있었을 때는 시내버스로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시간 반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댐 건설로 도로가 물에 잠겨 이만큼 주민이 불편해졌다. 그러니까 다른 구간이 아니라 물에 잠긴 도로 그 구간을 100길로 열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꽤나 설득력이 있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옥천군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연구 용역비 2천만 원을 줘서 환경부를 설득할 자료를 만듭니다. 그 연구 용역 이름이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 연구 영역이에요. 여기에 보면 옥천군이 향후 어떤 도선을 운영하겠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친환경 도선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세웁니다. 뭐 수소차, 전기차 있죠. 이것처럼 수소배, 전기배 운영하겠다고 청사진을 그려놨어요. 만에 하나라도 기름이 셀 수 없도록 기름배 아예 안 쓰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고요. 당연히 기름 유출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도선을 옥천군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런 선언을 아예 해버립니다. 정말로 이 관광 레저업이 성행할까 봐 도선 운영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은 이윤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이게 뭔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이 옥천군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네. 이게 관광산업, 레저산업이 길이 열리면은 안타깝게도 난개발이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옥천군은 이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옥천군은 대청호 100기를 여는데 준비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 대청호 친환경 도성 운영 연구 영역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앞으로 어떠한 100기를 열리겠다.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좀 보실 수 있으세요. 100길 루트부터 보면 그 안남면 동락정 네. 아실까요? 어디신지? 네, 어딘지 압니다. 네, 동락정부터 시작해서 구불구불한 대청호 지나서 동이면 석탕리, 옥천음 수북리 여기까지 옵니다. 안남면 동락정에는 옥천 제1경 둥주봉 있죠. 네. 혹시 연휴에 둥주봉 가시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뭔가 다른 정보를 들으신 것 같은데 가신 것 같은데.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일하느라. 그 에너지바 그 소원 없으세요? 저는 일하느라 못 갔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동이면 석탄리, 네,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좀 되고요, 100길로.
그 다음 백길이 향수호숫길을 물길로 따라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안내면 장계관광지까지 가서 이 백길이 끝이 납니다. 배가 그러면 중간에 어디 서느냐? 일단 장계관광지에 계류장 하나 설치될 예정이고요. 향수호숫길의 안내면 쪽에 계류장 하나 설치되고, 향수호숫길 따라서 임시 계류장 하나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수북리에 계류장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동락정 계류장, 이렇게 총 4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랬을 때 선박은 2척을 만들어서 이렇게 왕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배터리로 움직이는 선박인데 선박 만드는 비용만 약 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배는 40인승 배고요. 요금은 1,500원 정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4번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하고, 아주 빠르면 내년 2023년에 이 배를 탈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혜수 PD님, 환경부는 설득을 했다 치고 하류 지역 주민들이 관광선, 유람선이 아니라 진짜 옥천에서는 진짜 지역에 필요한 도선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저는 하류 지역 주민들이 그렇다면 상류 지역 주민들, 어쨌든 상류 지역 주민들은 이동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끊겼잖아요. 그 당시에 상류 지역 주민들의 허가를 받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데, 상류 지역에서 이동을 위한 도선을 세우는데 하류 지역 주민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물론 어쨌든 뭐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으니 설명을 같이 하는 자리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뭐 설득을 해야 할까요? 이게 하류 지역에서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너네 도선이라고 쓰지만 사실상 유람선 관광선 목적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설득해 가야죠. 네.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미 한강 상류 지역의 예를 보면은 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강 상류는 금강보다 한참 앞서서 2008년도부터 상류 지역에 배 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태학습선이라는 이름을 달고 백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교육용 배는 행정선, 교육선은 또 띄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생태학습선이 운영되는 방식을 보고 향후 옥천군이 도선을 어떻게 조금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아주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생태학습선, 우리 도선은 옥천군에서 띄우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네. 심지어 한강의 생태학습선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옥천 주민들에게 유역청이라는 기관은 아픈 기관이에요. 네. 왜냐하면 상류 지역에서 뭐 해보려고 하면은 규제 때문에 안 돼. 이런 말만 이렇게 하는 이런 피드백을 참 많이 받아서 굉장히 벽 같은 존재로 이렇게 보시거든요. 물론 모든 주민이 유역청을 그렇게 보시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이 유역청은 규제를 뭔가 옥죄는 뭔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역청에서 직접 배를 띄운다고, 이런 놀라운 이 느낌을 보여주셨고요. 제가 한강의 생태학습선 보도를 했을 때요. 그리고 한강은 유역청이 하는데 금강은 유역청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의문 반, 이런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 한강 생태학습선 100킬 코스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양평에 있어요. 한강 물환경연구소, 양평군에 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두물머리 찍고, 남한강 큰 섬 찍고, 광주시와 하남시 사이에 있는 경안천 섬 찍고, 팔당댐 보고, 다산 유적지와 그 또 섬 지나서 북한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북한강 경계선 찍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아주 그냥 골고루 돌아다니는 코스고요. 물길도 남한강, 경안천, 북한강 3개의 물길이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코스입니다. 근데 이 물길을 생태학습선 타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느냐? 중간중간 생태 교육이 들어갑니다. 남한강, 북한강 수질 측정 직접 해보고요. 해설사가 강을 끼고 있는 생물의 종 다양성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것과 동시에
상류 지역에서 어떻게 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 배 주로 누가 타러 올까요? 교육선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학생들?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타러 오시고요. 하륙 지역 주민들도 되게 많이 타신다고 해요. 사실 관광 목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코스가 너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관광을 목적으로 타더라도 이들을 생태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류 지역에서 이런 희생을 하고 있구나. 상류 지역에서 이 물을 생태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이 배를 타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같은 물 먹는 식구구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이 배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세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상하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쓴 거고요. 다시 옥천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이 도서는 어떻게 생태적으로 활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바뀌면 또 그 가치 지향이 무너질 수 있어요. 네. 옥천군 환경과 담당자 누가 됐건 태초에 생태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이 가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 이 개발을 하고 싶은 개발론자들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그것이 자정작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뾰족한 정답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있어요. 그 환경부 고시 개정 전보다 그 고시 개정을 하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보다 개정 후 지자체가 할 일이 정말 더 많다. 생태적, 환경 친화적, 공동체적 가치관 잊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과 거버넌스 고민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대청호의 배 띄우는 꿈은 오랜 꿈이었고 드디어 이뤄졌죠.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노래 틀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불현듯 그냥 이 앨범 자체가 떠올랐어요. 악동 뮤지션 앨범 중에 항해라는 앨범 자체가 있는데 그 안에 뱃노래와 물 만난 물고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귓가에 넘치는 바다 눈을 감고 느낀다 난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항해하는 법을 알아 뱃노래 외로움을 던지는 노래 맺고게 파도를 넘어야 하나 소금기 머금은 바다 입술 겉을 적신다 난 손발이 모두 묶여도 자유하는 법을 알아 외로움을 던지는 노래 맺고게 파도를 넘어야 하나
만나서 죽긴 살기로 살았어. 내가 있었음을 음악해줘. 그는 동경했던 귀엽고 물을 만나서 물고기처럼 떠나야 했네.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살길 Live like way we see.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살길 Live like way we see.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100길 열린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상류지역 옥천 주민들이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개정은 진짜 제가 관련돼서 수년간 취재했던 취재 기자 입장에서 이번에 개정안 그 결과를 조금 점수로 표현하자면 저는 사실 50점밖에 못 주겠어요. 네. 왜? 가장 중요한 부분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조금 안 보이지만 제가 크게 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장- 잘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 정말 팔당호랑 대청호 상황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일단 팔당호 상류 지역은 같이 수도권에 포함이 돼요. 수도권은 땅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땅은 부족하다 보니까 개발 의지가 대청호보다 더 상당히 강합니다. 땅은 있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써. 수도권 땅값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여기다 공장 지으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 이런 개발론이 상당히 대청호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팔당호도 역시 번번이 하류 지역 주민, 정확히 말해서는 거의 서울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봐야 돼요. 법 개정하거나 고시 개정하거나 거의 다 번번이 또 막혔었어요. 대청호 상류 지역 거의 옥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금강 상류 지역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옥천이에요. 30%나 유역 면적이 옥천이 있고요. 규제를 보자면은 지자체의 땅 80%가 규제예요. 이런 땅 없습니다, 전국에. 네. 그런데 옥천에서는 이 개발론보다는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생태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활용과 보존을 고민해야 된다. 친환경적으로 농사 지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먼저 꺼냈단 말이에요. 뭔가 비근한 예로 10년 전에 동이면 지향리 쪽에 아주 초대형 골프장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누가 막아냈습니까? 주민들이 막았죠. 네, 주민들이 막았어요. 물론 옥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도 개발을 하고 싶은 주민도 있었고 이거를 멀리 장기적 관점을 보고 우리는 생태적으로 땅과 산과 들과 논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자정작용하고 첨예하게 토론하고 해서 골프장 안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이게 진짜 금강 물줄기 따라서 상하류 주민들이 아주 크게 싸울 수 있는 갈등의 소재였단 말이죠. 근데 상류 지역 주민들이 하류 지역 주민들보다 더 격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동네입니다. 옥천은. 반대 목소리 내기 쉽지 않은데 그걸 다수의 논리로 만들어냈어요. 수도권의 팔당호 상류 지역의 개발 의지랑은 정말 다른 경우의 수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있죠. 친환경 농업 해야 한다고 농민들이 먼저 말하고 다녔어요. 말만 했어요? 실천했어요. 어떻게 했냐? 로컬 푸드, 옥천 푸드 운동으로 넘어갔고요. 공공급식으로 이어졌고요. 이제는 먹을거리 기본권 이야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비 나눔센터 만들어서 축분 수거하러 다니시고요.
그 축분으로 친환경 탭이 만들고 계시고요. 그 탭이 농민들 나눠줘서 땅 살리고 물 살리고 동참하라. 친환경 농사 지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것 같은 경축 자원 순환 이 옥천이라는 지자체 안에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수십 년간의 옥천에서 벌어진 역사를 집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집약해서 말씀드린 게 이 정도예요. 호수를 바라보는 그 시각, 어떻게 이용해야 하느냐 가치 이런 방식이 팔당과 대청은 전혀 다릅니다. 실천적으로도 달랐고요. 지속 가능하려면 친환경 농업해야 한다. 생태 관광해야 한다. 이제는 그것이 중심 담론이 돼서 정치인들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팔당이랑 정말 다르다. 계속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환경부 고시 개정안의 대총호 입장에서는 도선 띄우는 거 넣어서 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팔당은 무엇을 얻어갔느냐. 산업단지 만드는 거 얻어갔습니다. 팔당호 상류지역 지자체들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산업단지 만드는 것은. 뭐 산단, 공장 이런 의제가 중심인 팔당호와 같은 고시로 우리가 묶여 있어서는 뭔가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고시 개정안 작업 들어갔을 때 고시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의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대총호 상류지역 주민들 입에서는. 네. 그런데 이거 안 됐어요, 이번에. 음.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이 고시 개정하거나 지침, 방침 이런 거 조정하려면 대청호 하류지역 주민만 이제 설득해야 할 게 아니라 계속 서울시 주민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죠? 고시가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 고시를 풀어버리면은 서울시 주민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팔당호랑 그 대청호는 한 법에 따라서 한 고시에 따라서 다 작용을 받기 때문에 대청만 풀어줄 수는 없어요. 둘을 분리하는 것도 반대하나요?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거기까지는 제가 취재가 안 됐는데 분리 운영하는 거. 이 의제 자체를 대청호 쪽에서만 의제를 내세웠거든요. 팔당호에서 이 의제를 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없군요. 네,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러면 이제 한강 하류 지역 주민, 뭐 서울시 주민들과 옥천군 주민들이 생태 공동체로 묶인다. 뭐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대고시는 분리 운영했어야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고시 안에 담겼어야 했었을 부분, 특별대책지역이 1권역과 2권역이 있습니다. 옥천 지역만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혜수 PD님. 네. 1권역과 2권역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대청호 특대지역 1권역에는 안남면, 오덕리를 제외한 안내면 전역, 200리, 자모리, 증양리를 제외한 군분면 전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2권역에는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청성면 전역, 군북면 200리와 자모리, 증양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네. 누가, 왜, 어떤 근거로 1권역과 2권역을 구분했는지 진짜 이건 나라님도 설명을 못한다. 이거죠. 네. 제가 대청호 취재 처음 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1권역과 2권역 대체 구분한 기준이 무엇일까? 진짜 1990년도에 만들어진 고시까지 찾아서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 이유를. 제가 못 찾은 건지 어딘가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거겠죠. 못 찾은 거겠죠. 그런데 현재 옥천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 심지어 환경부 담당자한테도 제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모른대요. 담당자까지 모르면 누가 이 기준을 알고 집행을 하는 거죠? 이 고시 당초에 처음 만든 사람들은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참 문제 있는 거 맞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이 1권역과 2권역을 나누는 과학적인 근거, 누구나 이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했구나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좀 넣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됐었어요. 네. 그리고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1권역과 2권역 조정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됐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1권역에 들어오는 그 지역의 규제가 더 셉니다. 가령 숙박업소, 카페 이런 것들 못하는 게 다 1권역이에요. 네.
아까 그 제가 팔당호, 대청호 고시 찢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죠. 네. 아, 왜 팔당호 의제에 휩쓸려서 개발론에 휩쓸려서 정부 설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건데 이거 사실 취재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되게 양가적인 감정인데 팔당호 상류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셉니다. 공론장 자체를 열 수 있게 된 거는 팔당호 상류 지역 덕분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공론장이 열려야지 무슨 의제를 던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공론장 팔당호에서 열어줬기 때문에 의제 대청호에서 엄청 던진 거거든요. 근데 공론장을 열고자 하는 열망이 팔당 상류 지역이 대청호 상류 지역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근데 우리 그 고시를 분리하고 뭐 이런 거를 해버리면은 과연 공론장을 우리 팔당호 상류 지역에서 필요할 때마다 열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걱정도 솔직히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이런 거를 걱정해놓고 대책을 안 세우면 말이 안 되고요. 네. 김재중 군수께서 팔당호 상류 지역 연대체 만들어서 목소리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처럼 대청호 상류 지역도 이제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그 움직임을 시작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가? 옥천군이라고 다시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하나, 둘, 박수 좀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옥천군에서 팔당호 상류 지역이 연대체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처럼 대청호 상륙 지역에서도 이런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빠르면 올해 안에 그 움직임을 시작해 보겠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50점밖에 안 드렸지만은 특대고시 개정은 환영할 일은 맞아요. 그런데 이 개정안 정말 규제 개선 한 발자국 뒤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해수 PD님이 이제 읽어주실 거예요. 옥천군 신문 기사에서 앞으로 과제를 정리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 발췌해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2022년 1월 28일에 옥천신문 대청호 도선 운항 수거는 해결, 팔당 대청 규제 분리는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인데요. 손실보상 원칙 입각한 주민지원사업 법률적 정비, 지자체 주체 주민지원사업 실시, 주민협치 기반 공동체 사업 정립, 규제 피해에 따른 재산권 보장, 국가책임 조항 신설, 특대지역 지자체 참여 기반 금강수계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신설, 대청호 상류 유역협의회 설치 및 지원, 기금의 용도 상류지역 한정, 수질 개선을 위한 필요 토지만 매수할 것, 매수토지 사후관리에 주민 참여 확대, 매수토지 관리권 이전 및 공공이용 확대, 주민지원 사업의 목적 사업, 친환경 농업 지원, 복지 문화 사업 등 추가, 주민지원 사업비 중 직접 지원 사업비 축소 및 폐지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써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렸던 과제들은 이제 뭐 고시를 개정하는 걸 넘어서 금강수계법을 개정하거나 그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안건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고 가면 좋은데 그 설명드리는 시간은 또 뷰포인트에서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45분 정도 됐습니다. 아니야, 뒤에 것까지 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럼 박수 한 번만 또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잠깐 옥천의 자랑 제가 오늘 좀 많이 하네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옥천에는 대청호 정책협의회라고 하는 대청호를 둘러싼 모든 의제를 쏟아내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국 최초고요.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냥 위원회, 협의회, 회의체 아니고요. 조례의 그 근거가 담겨 있는 법적 기구입니다. 옥천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그 대청호 규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문제랑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지예요. 대청호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 사업비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또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개인에게, 마을에.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총괄해서
논의를 해가고 이 돈을 어떻게 쓰고 규제를 어떻게 낮추고 어떤 개발 사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총괄할 민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됐었는데요. 근데 이걸 만들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이거 없다 보니까 주민지원 사업비 쓰는 거 곳곳에서 사고가 터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규제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개발론의 입장이 뭔가 유역창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입장이 전달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공론장을 열어서 우리끼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었고요. 그 결과가 대청호 정책협의회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요? 되겠죠? 이건 팩트니까. 지방선거에서 2018년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들어가 있죠, 근데. 한 번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읽어. 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재정 군수, 곽봉호, 김혜식, 손석철, 유재목, 이용수, 이의순, 추복성 군의원이 공약해서 그 공약을 지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고 의결기구고요. 대청호 정책협의회가 탄생해서 이제 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박수 쳐주시겠어요? 와. 와. 진짜 여기 그 공동체 라디오 말고 진짜 어디 자랑할 곳 있으면 우리 동네 대청호 정책협의회 있다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고 싶은데 불러주는 곳이 없네요. 혹시 개인 유튜브? 세상에.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옥천에 사는 즐거움, 옥천에 사는 게 자랑스러운 순간이 이 대청호 정책협의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각설하고요. 자, 또 자료사진 하나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군 단위 의결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대청호 정책협의회가 나왔어요. 상류지역 거버넌스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되고 있죠. 네. 그렇게 아까 해수 PD가 읽었던 대청호 상류지역 유역협의회가 사실은 그 의미예요. 상류지역끼리 뭉쳐야 한다. 거버넌스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거고요. 넓혀서 이제는 상류지역 거버넌스 만들었으면 상하류 교류하는 거버넌스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뻗어나가요. 옥천신문 기자로 처음 들어오면은 정말로 가장 하기 어려운 취재가 대청호예요. 너무나 공부해야 될 게 많고 앞으로 뭐 바꿔가야 될 것도 많고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은 여튼 이런 거버넌스 만드는 거를 왜 옥천신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기사를 쓰느냐 그거를 저는 후배 기자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줍니다. 그 댐이라는 인위적인 구조물이 생기고 물이 들어차면서 상하류 간에 물로 막혔다. 이 막힌 물길을 사람길로 촘촘하게 엮어내는 게 이 거버넌스들의 역할이다. 상하류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관으로 연결된 그런 사람길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설명했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 후배 기자가 자기 사파에 갖다 썼더라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 그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사파이시고요. 네. 김윤 작가님께서 아주 기똥차게 그 말이 뭔지 사파로 보여주셨고요. 아까 해수 PD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던 그 과제들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엔 이 거버넌스 조직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간다. 특히 옥천에서는 대청호 정책협의회가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네,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들어야겠죠. 진짜 제가 이렇게 선곡 얘기하면 진짜 부끄러워지는데 대청호 민물이죠. 네. 민물 하니까 제가 또 올갱이국이 또 떠오르는데 저 진짜 올갱이국 좋아하거든요. 해수 PD는 잘 못 먹어요. 맞아요. 건강한 맛이에요. 여러분 많이 드세요. 제가 민물 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선곡 죄송해요. 신해철 씨의 민물장어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끝내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잡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뷰포인트 8번째 시간 두 번째 키워드로는 아동급식 지원비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옥천군 주민복지과가 아동급식 지원비 담당 부서인데요. 질타와 칭찬을 같이 드리려고 해요. 작년 상반기 옥천군의 아동급식 지원비는 5,000원이었어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가격은 6,000원이거든요. 1,000원이 부족했어요. 근데 관련돼서 저희 옥천신문에서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추경에서 예산 받아서 1,000원 올린 6,000원으로 맞췄어요. 근데 올해 1월 1일자로 1,000원 더 올려서 7,000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질타받았어야 됐는데 6개월 사이 40% 인상시켜서 권장하는 그 가격보다 1,000원 올린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헬스 PD님 네. 또 부릅니다. 아동급식 지원비 이거 뭔가요? 네, 아동급식 지원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신청해서 무료 급식을 받는 지원입니다. 18세 넘어서도 고등학교 재학자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결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급식 지원비를 주는 방식인 거죠. 네, 여러분 정말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새끼 해결 못하는 아동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충북 지역 자치단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도내 결식아동은 9,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옥천군에는 540명의 결식아동이 있다고 하고요. 도내 11개 지자체에서 급식 지원비를 지역 상품권이나 혹은 급식 카드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작년 7월 기준 11개 지자체 모두 급식비가 6,000원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일식 급식비 6,000원에 맞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옥천군에서는 올해부터 7,000원으로 올린 거죠.
그 옥천군 홈페이지에 가면은 군에서 직접 조사하는 주간 물가 조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1월 달 그 기준으로 보면은 설렁탕 1인분에 6,500원, 비빔밥 5,500원, 냉면 6,500원이라고 하고요. 된장찌개 백반 6,000원, 김치찌개 백반 6,600원, 짜장면 5,400원, 짬뽕 6,400원, 돈가스 6,400원 등등등 이렇게 물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사실 6,000원으로 못 먹는 게 더 많죠. 네. 제가 이거 7,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고 가장 저렴한 것들 갖고 온 게 이 정도예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9월 달에 아동급식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근데 이 보고서 보면은 상당수가 사실 편의점에서 이 급식 지원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왜? 양질의 식사가 가능한 일반 음식점이나 푸드코트가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진짜 어려운 과제예요. 사실 영양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전문가들이 먹거리 제도는 돈을 주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물, 먹을거리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다들 말씀은 하고 있어요. 현금 지급 방식은 사실 행정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해요. 돈 주고 땡 이거니까. 네. 근데 현물로 준다고 하면은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일단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현물,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유통 부분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도시락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공동체 부엌을 운영해서 완제품을 준다거나 이런 3차 서비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현금 주는 게 훨씬 쉽죠. 네. 그리고 또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당사자들이 현물 받는 것보다 현금 좋아하는 경우가 더 있다고 해요. 저희가 이 아동급식 지원비 관련돼서 취재할 때 옥천신문에서 당사자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설득을 해서 우리가 동행 취재를 종종 했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편의점으로 바로 직행을 해버립니다. 혼자서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좀 아픈 이유인데 또래 친구들처럼 편의점 가서 군것질하는 게 그 나이대의 문화예요. 문화인데 이거를 이제 하기 어려우니까 급식비 카드 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진짜 더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숙제예요. 그리고 현물 지원의 대표적인 예시가 도시락 배달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도시락 문 앞에 걸어두고 가다 보니까 이게 낙인이 돼요. 아, 저 집 급식 지원비 받는 집이다.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7,000원까지 오르는 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할까 이런 고민이 엄청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혜수 PD님? 저는 이게 어쨌든 아동급식 지원비의 취지 자체가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만 지급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애초에 어렵다라고 보이고 또 면내 사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갈 수 있는 식당이나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또 읽어주신 그런 먹을 수 있는 거리들도 사실 애들 같이 가면 나 짬뽕 하나랑 탕수육 같이 먹고 싶은데 못 시키죠. 못 시키잖아요. 친구들이 다 내줄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예전에 그 안남 배바우에서나 아니면은 뭐 안남 배바우만 사례를 봤을 때도 도서관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배바우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 오면 밥을 주시거든요. 근데 다 같이 먹으니까 누가 뭐 결식 아동이라서 받을지 뭐 이런 구분이 지원을 안 되고.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뭐 이런 행정적인 구분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쓰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네,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기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 곳곳에 뭔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서 와서 끼니를 뭐 지급을 해서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공동부엌을 얘기를 하셨는데 공동부엌 시스템 같은 거를 군에서 오히려 더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혜수 PD께서 아주 정답을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어떤 거냐? 옥천신문 여론광장에도 이런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우리 학교 급식 맛이 없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호소글을 어린이 청소년 당사자들이 올릴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진짜 난감합니다. 왜냐? 뭐 어디 문제 있다 그래서 진짜로 전화 드려서 양해 구하고 가요. 갑자기 그 메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먹어보면 사실 괜찮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고등학교 2군데 가서 먹어봤는데 다 괜찮았었어요. 근데 학생들 입맛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급식실 영양사 선생님들, 조리장 선생님들 고생 진짜 많으신데 네. 요즘 친구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튀긴 음식에 입맛이 이제 배어 있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뿐만이 아니에요. 젊은 선생님들도 튀긴 음식이 베이스로 자라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 건강한 밥상이 맛이 없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영양학적으로 좀 먹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당사자들이 이제 이게 뭔가 싫은 소리를 하시니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저희가. 옥천신문 최고복지 사업 여기서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혜수 PD가 뭐 공동체 부엌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동체 부엌이 옥천신문에 있습니다. 네. 옥인의 밥상이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산 재료를 절반 이상 쓰고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놨어요. 옥천신문 기자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 다 같이 가서 먹을 수 있는 밥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집밥 같은 공동체 부엌을 지향하다 보니까 진짜로 속이 편해졌어요. 제가 위장염 달고 사는 그래서 진짜 1년에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가는 게 연례 행사였는데 옥인의 밥상 생기고 단 이래로 단 한 번도 응급실에 배탈로 실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도 죄송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도 솔직히 편의점 가고 싶죠. 그럼 5번 편의점 갈 거 2번 정도는 공동체 부엌 아주 곳곳에 발길 닿는 곳에 눈길 닿는 곳에 있어서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이런 선택지는 줘야 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뷰포인트 2번째 이 그 소재를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제가 정답 얘기한 거 아니고요. 혹시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좀 고민을 하고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공동체 라디오로 연락을 주신다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좀 더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가 음식과 관련된 노래를 좀 찾아왔어요. 검색 열심히 했고요. 내가 여기에 가장 적절한 곡을 찾겠다 노력했고요. 찾던 와중에 딱 눈길이 꽂혔습니다. 오마이걸 꽃차. 왜 멈췄을까요? 혜수 PD님 눈길이. 일단 오마이걸이라 멈추신 것 같습니다. 정답! 네, 옥천 출신 아이돌이 있죠. 지호님 저 인터뷰하고 싶어요. 미주님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곡 오마이걸 꽃차 듣고 뷰포인트는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직도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듯해 오늘은 온종일 네 곁에 있을래 창가에 촉촉한 물방울이 맺혀 온 세상은 흩어져 버린 알다시피 우린 적당한 온기가 필요하죠 마음이 감기에 걸려도 참아낼 뿐 가만히 서로를 어루만지듯 큰 위로나 아주 멋진 말 전할 순 없지만 꽃차 한 잔을 내어줄게요 난 뜨겁게 물을 데우고 따뜻한 볕에 곱게 말린 예쁜 꽃잎을 띄울게요 천천히 풀려 들어요
포근하게 핀 이 순간의 색과 향기를 기억해 서서히 많이 녹아내리듯 그 슬픔과 오랜 고단함 씻을 순 없지만 꽃차 한 잔을 내어줄게요. 난 뜨겁게 물을 데우고 따뜻한 곁에 곱게 말린 예쁜 꽃잎을 띄울게요. 천천히 불며 들어요. 사랑한다고 오랜만에 주고 싶어. 하얀 마당에 어울린 맘 Take my flower Take my flower 그 말